반갑습니다. 10월 모의고사 보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번 9월 모의고사와 마찬가지로 총평은 하지 않을 거고 시험 치르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저랑 3점짜리부터 해가지고 필요한 문항들은 다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갈 거니까 더 나은 풀이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학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6번 첫 페이지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6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fx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1,f1에서의 접선이라는 말이 나왔고 이 접선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봅시다. 보통 3차 함수, 그러니까 곡선이랑 접선을 가지고 식을 엮었을 때 fx에서 접선을 이렇게 빼면 접점의 x좌표가 이렇게 제곱으로 인수가 잡히고 그 다음 나머지 하나가 이제 또 다른 인수로 잡혀서 식을 많이 작성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1,f1에서의 접선이니까 x-1의 제곱을 당연히 인수로 가질 수 있을 거고 얘는 3차 함수가 지금 접선이랑 관계를 갖고 있는 x좌표를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얘의 세실근의 합은 지금 2로 일정하죠. 그래서 이쪽에서 1 하고 나서 2가 다 채워졌기 때문에 나머지 한 실근은 이제 0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이 식에 맞게끔 이 접선을 결정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접선이 지금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얘가 지금 이쪽에 잘 들어있어요. 자, 얘를 어떻게 분리를 할 거냐면 x-1의 제곱 x랑 그 다음에 더하기 x로 분리를 하게 되면 이 뒤에 있는 a랑 뭔가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접선의 식이 여기로 탁 하고 넘어갔을 때 이런 인수 관계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저 접선에 대한 식을 뭐 그냥 사실 3점짜리니까 미분해가지고 뭐 접선의 식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뭐 x절편, y절편 구하고 뭐 그래도 상관은 없으나 이런 식으로 보는 연습도 해봤으면 좋겠어서 6번은 해설에 넣었어요. 자, 그러면 이 접선이 지금 x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얘는 지금 기울기가 1인 직선이면서 PQ의 길이가 6이라고 줬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이쪽이 마이너스 a, 이쪽이 a 돼 있을 거고 이쪽이 6 하고 잡히는 거니까 얘는 이제 직각 이등변의 성질에 의해서 3루트 2다 하고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는 3루트 2고 이런 인수관계를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뭐 7번은 그냥 넓이 공식 3번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8번도 뭐 그냥 쭉 대입해가지고 A 11번째 항부터 잘 처리를 하면 되는 거라서 뭐 그렇게 말씀드릴 건 없고 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9번을 보면 f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다항함수라고 줘서 차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내가 얘를 당연히 x의 n제곱으로 시작하는 애라고 둡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얘랑 얘가 차수가 사실 똑같아요. 미분을 하고 나서 한 차수 올려줬고 그 다음에 그냥 그대로 있는 애에다 3만 곱했기 때문에 얘는 차수가 동일한 애예요. 자, 그러면 이쪽에다가 내가 nx의 n제곱 그 다음에 빼기 3x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얘가 지금 좌변의 최고차항이 됩니다. 자, 근데 우변에 있는 최고차항이 지금 2x의 제곱으로 시작을 하는데 자, 여기서 볼게요. 이거를 그냥 이 조건을 무시하고 n을 2라고 한 친구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거든요. 자, n이 만약에 2라면 이쪽에 있는 게 2x의 n제곱 빼기 2x의 제곱 빼기 3x의 제곱이 돼서 뭐 이게 차수가 지금 안 맞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n이 이 제곱이랑 같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다의 모순이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아마 이렇게 해놓고 하면은 이거를 a로 놔야 아마 최고차의 개수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나오면서 문제가 풀릴 텐데 그러면은 이제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는 거에 모순이니까 얘는 안 되고 그래서 얘는 사라진 3차항을 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n이 3이면 최고차가 지금 없어지면서 3차가 되는구나. 그러면 이쪽에 남아있는 2차항 가지고 얘가 잘 마무리되니까 이쪽에 있는 2차항은 fx의 2차항에 곱하기 2를 한 게 된 거죠. 그래서 f의 2차항 개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f의 2차 개수에다가 곱하기 3을 한 걸 서로 뺀 거기 때문에 그냥 f의 2차 개수에서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지금 2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때
항등식에 대해서 뭔가 수치 대입이랑 개수 비교를 어떻게 할지 조금 고민일 텐데 얘가 항등식이니까 수치 대입을 일단 우선적으로 해야겠죠. 개수 비교를 하는 거는 지금 3차항이니까 개수가 너무 많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좌변과 우변을 비교를 해봤을 때 우변에 x라는 인수가 있으니까 우변에 있는 얘도 아니 좌변에 있는 얘도 x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미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x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x에다 0을 넣을 생각을 하시고 이걸 넣으면 f의 0이 지금 0이 나오게 돼서 상수항이 0이구나. 자, 그리고 나서 이것도 좀 잘 봅시다. 얘도 x를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내가 미분을 해서 0을 넣는다고 치면 얘는 가리고 나서 여기다 0을 넣으면 되죠. 왜냐면 이 함수 자체를 뭔가 gx라는 걸로 보면 이 전체 함수의 0에서의 미분계수는 얘를 가리고 나서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f'0이 돼요. 그래서 f'0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애초에 그냥 미분하고 나서 0 넣는 거니까 그냥 1차항의 개수에다가 마이너스 3만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f'0. 자, 이게 지금 얘도 가리고 나서 0 넣으면 되니까 사실 얘의 1차항 개수를 찾으시면 되고 이게 지금 마이너스 8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들을 모두 종합해 봤을 때 f의 2차 계수는 지금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걸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상수항은 0이고 1차항의 개수는 지금 4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것들을 다 종합해 주시면 fx가 최고차의 개수는 3, 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차항은 개수가 4, 상수항은 없다. 이렇게 해서 식을 푸시면 돼요. 그래서 항등식을 요리조리 잘 다루는 방법을 꼭 연구를 하셔야 되고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연습 좀 하도록 합시다. 사실 이거 그냥 답 내기는 되게 쉬워요. 그냥 fx에다가 얘 3 결정되고 났으니까 그냥 쭉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놓고 다 넣어서 계산하면 돼요. 근데 그러기에는 미지수가 3개인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수치 대입을 통해서 항을 하나하나 없애가는 연습을 하자는 거죠. 자, 그럼 문제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게 f1 값이니까 찾아주게 되면은 얘랑 얘 개수의 총합을 더하면 되고 3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만약에 2로 놓고 푼 친구들은 이제 F1이 2가 나왔을 텐데 그래서 오답률이 조금 높지 않을까 하는 거고, 칠판 지우고 나서 이제 10번부터도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A가 1보다 큰 실수라고 되어 있고 두 곡선이 나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의 지금 교점을 A, B라고 했고 그 A, B의 중점이 직선 얘 위에 있을 때 A, B의 길이는 이라고 했는데, 자, 얘는 키워드를 조금 달아드릴게요. 얘는 일단 로그, 그 다음 로그 함수가 나왔으니까 얘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칭 관계에 있는 거를 잘 파악하시면 되고, 로그는 대칭. 자, 그 다음에 로그 함수의 좌표 계산에 있어서는 이제 로그 함수의 성질을 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잘 파악합시다. 로그 함수의 성질.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조금 풀어볼 건데,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 주제고 원래 평가원에서 계속 제시를 했던 주제니까 잘 연습을 하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 곡선을 보시면 원래 y는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에 x 대신 마이너스 x, y 대신 마이너스 y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걔가 지금 원점 대칭이 된 상태야. 얘는 y는 로그 2의 x랑 원점 대칭 관계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얘는 y는 로그 2의 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a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기 때문에 얘랑 얘 함수는 둘이 마이너스 a, 0에 대해서 점 대칭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저 함수의 그래프들을 내가 그려보면 얘 그래프는 뭐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점근선이 0인 상태로 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 그래프는 뭐 이렇게 가가지고 점근선이 마이너스 2a인 상태로 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의 정 가운데 이렇게 교점이 생기고 나서 이렇게 탁 하고 이으면은 여기 중점에 지금 a, 마이너스 0이 생겨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 x축이 탁 하고 그려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a, 0이다. 자, 그럼 이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0,0 점대칭이라고 그랬으니까 얘 좌표를 내가 1, 마이너스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교점인데 사실 점대칭 관계에 있는 두 점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1,0으로부터 떨어진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 얘들을 내가 이쪽 y축에 해당하는 거에다 수선의 발을 탁 하고 내린다고 치면 얘들 사이의 길이비가 전부 다 1대1로 똑같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로그 함수의 성질을 쓸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야. 뭐 이거 세모라고 뭐 3개짜리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내 관심사는 이거야. 이 연두색의 길이를 알아야 되니까 사실 밑변이랑 높이를 알면 되는데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탁 하고 수선의 발 내리면 얘 길이를 p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수선의 발 탁 하고 내려도 여기부터 여기 길이가 p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얘 좌표는 여기에서부터 p만큼 떨어진 거, 얘 좌표는 여기서부터 p만큼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자, 근데 일단 마이너스 a,0 점대칭이니까 교점의 중점을 일단 직선에다 대입을 해서 해결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이제 대입을 합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4a 더하기 5가 0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이것 때문에 a가 4분의 5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얘 좌표가 지금 4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로부터 떨어진 마이너스 4분의 5 빼기 p라는 x 좌표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이랑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4분의 5 더하기 p가 등비수열을 이뤄야겠죠. 자, 그러면 얘들이 이제 등비수열을 이뤄야 되니까 등비중앙을 잘 이용을 해주시면 얘랑 얘를 곱하면은 이제 16분의 25 빼기 p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는 1. 그래서 이거를 풀면은 이제 p값이 4분의 5로 잘 나오게 되겠죠. 4분의 3. 자, 그러면 이제 p가 4분의 3이니까 이쪽에 있는 게 4분의 3이고 마이너스 4분의 5에서 4분의 3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이쪽 점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 함수가 결정돼 있으니까 넣으면은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y좌표도 사실 이거 넣지 말고 얘 1, 얘 0이니까 얘 1, 얘 0이니까 얘 마이너스 1이겠지. 그래서 이쪽은 길이만 보면은 이쪽에 이렇게 탁 하고 내려오면은 여기부터 여기가 2분의 3, 이쪽 탁 하고 내려오면은 이쪽이 2니까 얘랑 얘랑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4분의 9랑 4분의 8, 아니야 4분의 16 더하면 4분의 25니까 이제 얘 길이는 2분의 5다 라고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고 10번은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지금 두 정수 A, B에 대하여 라고 나와 있고 정수 A, B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부정방정식 생각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A, B에 대한 범위 가지고 정수 그 사이에 있는 정수를 딱 하나 캐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필요하면은 순서상을 대입을 해서 이제 A, B를 알아낸다거나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라고 나왔고 얘가 지금 연속입니다. 연속이니까 당연히 끊겨있는 점 없이 잘 연결이 돼야겠죠. 그래서 fx가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랑 1차항의 개수를 a, b라고 줬으니까 나는 뭔지 잘 모르겠고, 자,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얘는 주기함수를 의미를 하는 거고 주기가 4라는 걸 말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0부터 4 사이에서 일단 fx를 정의를 하시면 이렇게 그읍시다. 이렇게 될 텐데 하필 0이라는 게 지금 탁 하고 잡혀 있는데 봐봐, 얘가 이 상수항만 떼놓고 보면 x가 묶이니까 무조건 0에서 마이너스 24랑 교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쪽 지점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탁 하고 상수함수를 그으면 얘는 y는 24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24. 자, 그럼 마이너스 24랑 지금 0에서 교점을 갖고 그 다음에 주기함수의 특성상 처음과 끝에 함수값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4를 넣어도 지금 함수값이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2차 함수가 주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A가 지금 뭐든지는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선생님은 미리 풀어놨으니까 일단 정확한 개념을 그릴게요. 얘가 양수든 음수든 사실 상관없이 이렇게 위로 블록하거나 아래로 블록하거나 그냥 두 가지 다 그리시면 돼요.
어차피 계산을 통해서 A 값은 결정될 거니까 개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0이랑 4에 대한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여기 있는 축이 나는 당연히 x는 2라는 걸 알아야 되고 얘가 그러면은 지금 마이너스 a분의 b여야 돼. 그래서 a랑 b랑 지금 4배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로 얘는 마이너스 4a다. 자, 이걸 알아내고 나서 지금 1부터 10 사이에서 fx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5라고 나왔으니까 이걸 통해서 a를 결정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쪽에다가 8 그어주고 이쪽에다가 12 그어줄 건데 함수를 더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그려지겠지. 자, 그러면 나는 지금 1부터 10 사이만 봐야 되니까 이쪽에 있는 얘부터 이쪽에 있는 얘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가 지금 x는 0, 그러니까 y는 0이라는 애랑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5개라고 했으니까 접선을 기준으로 근의 개수를 판단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쪽에다 접선을 긋게 되면은 지금 실근 개수가 3개가 나오고 이쪽에다가 그으면 얘는 실근 개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5 하고 이쪽은 안 나오죠. 그래서 5개 나와요. 자, 그러면 나는 당연히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게 되니까 이 위에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5, 6개 나오게 되니까 얘랑 얘 사이에 이제 뭔가가 있다, x축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한번 봅시다. 지금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5개라고 했으니까 이쪽에 있는 얘 그래프부터 여기까지만 딱 봐야 돼. 아, 얘를 세버렸네. 그래서 이 위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야 되니까 이쪽에 x축이 존재하는구나. 자, 그럼 x축은 지금 y는 0이라는 애니까 여기에 있는 y값, 여기에 있는 y값을 기준으로 0을 탁 하고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지금 축에 대한 x는 2를 넣은 값이니까 여기다 넣게 되면은 이제 날아가게 되고 4a 빼기 8a 빼기 24니까 이쪽에 있는 게 y는 마이너스 4a 빼기 24. 자, 그 다음에 5개라고 나왔으니까 이쪽에다 0을 넣게 되면은 1이죠. 1을 넣게 되면은 a 빼기 4a니까 y는 마이너스 3a 빼기 24. 자, 그래서 얘네 둘 사이에 이제 0이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a 빼기 24랑 마이너스 4a 빼기 24 뭐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면은 지금 얘네 둘이 바뀐 것 같은데 4랑 아니야 맞아. 자, 그러면 이거 탁 하고 옮겼을 때 a가 지금 마이너스 8보다는 커야 되고 a가 마이너스 6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7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7이고 이제 b가 마이너스 4이니까 28이 나오게 돼서 얘네들을 더하게 되면 21이다. 자, 그래서 뭐 얘는 그냥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 부정방정식이니까 범위 알아낸다. 그 다음에 fx 그래프 잘 그린다. 그래서 이제 축이 2라는 거 알아내고 나서는 1부터 10까지를 봤을 때 x축이 이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얘랑 얘 함수값을 알아가지고 이제 이 함수식을 풀면은 이제 문제가 풀리게 되는 거니까 잘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1번까지 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 12번, 13번, 14번도 뭐 그냥 잘 풀었을 것 같으니 칠판 지우고 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양수 a에 대해서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정의가 된 게 0부터 a분의 4파이까지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얘가 지금 이 ax라는 걸 보면은 주기를 바로 떠올릴 수 있죠. 주기는 a분의 2파이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뭔가 두 사이클이 그려지고 이제 그걸 좀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fx를 두 사이클 정도 그린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y는 2랑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는 n이다 라고 했으니까 뭐 그래프를 좀 잘 그려봐야겠죠. 자, 근데 이제 두 가지 선택의 기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얘 그래프를 그냥 진짜 생으로 다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y는 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서 x축의 위치를 결정을 하고 그걸 접어 올린다 이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제 상수함수를 2개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절대값 함수랑 y는 2랑의 교점을 찾을 거니까 이 절대값이 언제 2가 되는지를 좀 파악을 해서 문제를 풀자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 있는 게 뭐가 돼야 절대값이 2가 될 건데 얘가 0이거나 마이너스 4거나 둘 중에 하나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저 함수를 직접 다 그리기에는 너무 그렇고 이제 얘가 이거랑 이게 될 때라고 문제 조건을 바꿔서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더 이렇게 해도 돼. 얘가 얘랑 약분이 되면 이제 마이너스 1까지도 보는 거니까 그냥 사인의 그래프만 보면 된다. 4가 없어진 사인의 그래프. 그래서 일단 쟤를 그려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일단 그래프의 시작점을 조금 잘 잡아야 되는 게 항상 이 시작점이라고 하는 얘는 이 안에 있는 정역 있죠? 얘가 항상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a분의 파이다. 자, 근데 주기는 뭐 굳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 한 칸의 길이가 지금 2a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2a분의 파이를 추가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가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풀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맨 끝점의 좌표니까 두 주기만큼 갔을 거고 3a분의 파이에다가 지금 얘가 8번 간 거예요. 그래서 a분의 4파이를 탁 하고 추가해주면 돼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이 안에 있는 얘의 그래프를 그린 거니까 얘가 0이랑 마이너스 4가 될 때고 0은 축이 되겠죠? 그래서 얘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4니까 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과 만나는 교점을 좀 찾는 건데 일단 그래프를 완성부터 좀 합시다. 일단은 x는 0이라는 거는 얘가 양수니까 좀 더 왼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x축을. 자, 그러면 얘를 마찬가지로 지금 두 사이클을 간 거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에서도 지금 이쪽에다가 하나 더 그어줘야 돼.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뭐 하나를 그어줍시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봐야 되는 그래프가 뭐냐면 여기에 함수값이 이렇게 쭉 갑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쪽 부분부터 해가지고 이 그래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a분의 4파이가 있다. 자, 그러면 이 노란색이랑 지금 빨간색의 교점을 찾는 거고 걔들을 표시를 하면 이쪽에 주황색으로 표시를 합시다. 이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생기고 이쪽에서는 안 생기겠죠? 그래서 일단 n의 값을 결정을 하는 게 2개구나. 자, 6개구나.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모든 점의 x좌표의 합을 구했으니까 뭔가 대칭성을 이용을 할 거고 이쪽에 있는 거를 좀 살펴보시면 얘들이 지금 이 선을 기준으로 뭔가 예쁘게 잘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실근의 합을 구합시다. 자, 그러면 얘에다가 2a분의 8씩 계속 간 거니까 얘는 3a분의 파이에다가 2a분의 3파이를 더한 게 되고 여기에다 실근의 개수인 5를 곱해버리면 이제 저 5개 점의 x좌표 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이제 주기성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지금 하나, 둘, 셋, 넷 만큼 더 갔으니까 3a분의 파이에다가 이제 a분의 4파이 2a분의 7파이를 더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 하나랑 얘 곱하기 5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에다가 3a분의 파이 그 다음에 2a분의 3파이 이거랑 3a분의 파이에다가 그 다음에 더하기 2a분의 7파이 한 개 지금 39다라는 걸 풀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뭐 양변에다가 6a를 곱해가지고 문제를 쭉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이쪽에 5 이게 6a니까 6a를 곱하면 2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6a니까 3을 곱하면 9파이가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6a니까 2파이 될 거고 얘는 21파이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39 곱하기 6a. 자, 그러면 이쪽에 좌변을 또 계산을 하게 되면은 55에다가 23을 더하는 거니까 78파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39 곱하기 6a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좌변과 우변에 39가 동시에 소인수로 존재하니까 a가 3분의 파이다 라는 걸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a 3분의 파이랑 n 6이랑
곱해주면은 2파이다 해가지고 4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사관학교 15번에도 나왔던 개념이라서 문제를 조금 난이도를 낮춰서 변형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절대값을 이제 포함하는 함수는 이제 교점을 구할 때 그래프를 굳이 다 그리지 않고 상수함수 두 개로 쪼개가지고 교점을 관찰하는 버릇을 좀 그렸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12번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13번도 볼게요. 자, 13번 도형 문제인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자, 일단 A, B, C 세 변이 나와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좀 쓸 생각을 해야 되고 문제에서도 이 각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 한번 쓰라 그랬죠? 뭐 그래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A, B, C 라고 하는 게 2에다가 3루트 3에다가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27 빼기 13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18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12루트 3 이렇게 나오니까 2분의 루트 3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게 지금 2분의 루트 3이니까 P를 결정을 하는데 뭐 이렇게 조금 눈에 띈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얘가 지금 A D랑 E가 바뀌었네요. 이쪽이 D고 이쪽이 E인데 지금 얘도 2가 되게끔 하라고 했으니까 2등변 삼각형이고 이 3루트 3이 굉장히 이제 쪼개기 쉬운 숫자라서 이쪽에서 뭔가 특수한 경우지 않을까 하고 얘를 1로 잡고 얘를 이제 루트 3, 루트 3으로 잡으시면 이 루트 3이랑 1이랑 해서 루트 13 루트 3이랑 1이랑 해서 2 해가지고 쉽게 찾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코사인 법칙 한번 하면은 그냥 나오는 거니까 이쪽은 30도다 하고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까지 쪼개고 나면 이제 문제가 조금 쉬워지죠. 그래서 뭐 쭉 따라가다 보면은 A, B, D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이죠. 얘의 반지름의 길인데 이제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쪽에 있는 게 30도, 60도가 되면은 얘는 외접원에서 정확히 이 높이를 2배 한 게 반지름이 돼요. 사인 법칙 쓰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게 가가 되고 이제 나에 해당하는 거는 얘 곱하기 2다. 그래서 왜냐하면 정삼각형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나에 해당되는 거는 2 라고 찾으시면 돼요. 사인 법칙 한번 하면 나오는 거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삼각형 ADC에서 사인 법칙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됐어요. 사인의 CAD. CAD니까 CAD라고 하는 예죠. 이게 지금 사인의 ACD 예죠. 그래서 이쪽을 내가 알파라고 하면은 구해야 되는 게 사인의 CAD니까 이쪽 내가 뭐 베타라고 할게요. 베타가 지금 식을 정리하면 AD분의 CD라고 나왔어요. 그럼 AD라는 게 2고 그 다음에 CD라는 게 지금 문제에서 CD 해가지고 루트 3 나왔죠. 거기에다가 지금 사인 알파 이렇게 된 건데 사인 알파는 루트 13분의 1 해가지고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사인의 값까지 알아냈으니까 사인 법칙 한번 써줘가지고 D2를 알아내면 돼요. 그럼 D2라는 거는 이제 얘인데 얘랑 마주보고 있는 이 베타랑 그 다음에 얘랑 마주보고 있는 2랑 해가지고 사인 법칙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 A, B, D, E가 원에 내접하도록 문제에서 잡았다고 했으니 이쪽이 30도면은 이쪽의 각도는 당연히 150도가 되겠죠. 그래서 사인의 값이 2분의 1이 되니까 이걸 잘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D2는 이제 얘에다가 지금 역수시켜서 4를 얘에다가 4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루트 13분의 2 루트 3 이렇게 될 거다. 자, 그래서 여기는 얘랑 곱하면 루트 3 여기다 루트 3 곱해주면 루트 13분의 6이니까 13분의 6 루트 13에서 답은 1번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12번, 13번 모두 다 그냥 뭐 삼각함수의 그래프 내용인데 기본적인 거 평행이동 살짝 섞여 있어서 합 구할 때 조금 기분 나빴었고 13번은 이제 뭐 기본적인 도형 분석이 잘 이루어지면은 문제가 어려울 게 없었으니까 항상 이등변 삼각형은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해석하는 버릇을 좀 드립시다. 그래서 이렇게 받고 7번 지우고 나서 14번부터도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실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인데 자, 얘는 지금 문제에서 방정식이라고 줬어요.
자, 그러면 방정식은 당연히 두 함수의 교점을 기준으로 파악을 한다.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실근이다 라는 거 항상 기억해 두시고 GT를 얘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라고 줬으니까 그냥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좌변에 있는 이 함수를 내가 hx 정도로 잡을게요. 그래서 이 방정식이 지금 hx는 0, 그러니까 hx의 그래프랑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뭐 일단은 hx에 대해서 조금 관찰을 하면 얘를 내가 이렇게 잡았으니까 얘는 미분을 하게 되면은 h의 프라임의 x가 fx 이렇게 나와서 fx를 도함수로 갖는 함수가 되고 거기에다가 h의 t가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한 점을 t를 잡고 걔를 기준으로 상수함수를 탁 그으면 그게 항상 x축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찰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도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얘가 이쪽에 이렇게 탁 하고 있다고 칩시다. 이게 f예요. 근데 여기에서 내려와가지고 뭔가 근을 가져. 그래서 극대극소를 뭔가 이렇게 탁 하고 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어떤 지점 t를 탁 하고 잡았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그으면은 상수함수가 생기게 되고 이게 지금 x축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랑 만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지금 GT인데 문제는 이거예요. 얘가 움직이게 되면은 이쪽에 대해서도 상수함수가 계속 이렇게 그어질 거란 말이야. 그럼 극소인 지점에서 뭔가 상수함수가 그어지면 교점의 개수가 한번 탁 하고 바뀌고 그 다음에 좌우에서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극한값이 지금 극소인 지점에서는 존재, 극대인 지점에서도 존재. 근데 하지만 이런 지점 있죠? 얘는 극한값이 뭐 좌우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탁 하고 접하는 순간에서는 이제 이쪽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이 정도를 파악하고 내려가면 좋겠죠. 디귿에서 물어보고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기억을 좀 볼게요. 자, 기억은 지금 fx를 굉장히 특수할 때로 줬고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0에서 접하고 1에서 뚫고 지나가니까. 자, 그래서 0, 1 하고 f 이렇게 주면은 내가 hx를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 G1이라고 했으니까 T가 1일 때예요. 그럼 이쪽에다가 1이라는 걸 잡고 X축을 그어라 이 소리죠. 그러면 지금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한 개이기 때문에 기억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볼게요. 자, 니은은 지금 f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면 G에는 3인 실수 A가 존재한다는데 자, 그럼 봅시다. fx의 개형이 이렇게 생겼을 텐데 뭐 증가하는 개형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증가하는 개형. 근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극대극소를 이제 가져야 되고 이 개형만 봅시다. 맨 처음에 설명할 때는 사실 이 증가하는 개형도 설명을 했어야 됐는데 뭐 일반적인 걸 보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특수할 때, 그러니까 변곡점을 지나갈 때 특수한 경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변곡점을 지나가지 않을 때가 조금 일반적인 경우가 되겠죠. 자, 근데 이것도 좌우 대칭성 때문에 축이 위에 올라가냐 밑에 내려가냐 둘 중에 딱 하나만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자, 그럼 특수한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사차함수 그래프가 선대칭인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라고 했으니까 이쪽에다가 탁 하고 t를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나 이쪽이 t가 되면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GA는 3이라는 걸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얘는 A가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우도 이제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극대극소가 이렇게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서로 다른 실근 개수 3개라고 했으니까 뭐 이쪽에다 이렇게 탁 하고 그으면 아니면 이쪽에다 탁 하고 그으면 되는 거니까 얘도 A가 마찬가지로 존재해요. 그래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A가 존재하니까 니은은 맞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시험장에서는 그냥 대충
아, 그렸는데 3개 존재하네. 맞아. 하고 한 가지 케이스만 보고 넘어간 친구들도 있을 텐데 모든 경우를 다 만족을 시켜야 니은 선지가 맞는 거니까 이런 디테일 좀 잡고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이에요. 자, 디귿은 선지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리미트 t가 지금 b로 갈 때 g의 t 이거랑 g의 b예요. 자, 뭔가 지금 극한값과 함수값에 대해서 문제를 줬는데 얘가 연속이라면 그리고 불연속이라면으로 상황을 나누는 버릇을 들여야겠죠. 왜냐면 얘가 연속이면은 사실 극한값과 함수값을 나눠서 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불연속일 때부터 먼저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근데 연속인 거를 또 빼놓으면 안 되고 그래서 연속이면 얘네들이 같아야 되니까 둘 다 3, 3인데 여기 개형이 모두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이런 개형은 지금 3개짜리가 나올 수가 없죠. 전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니까. 그래서 얘 증가하는 개형도 이런 개형이 나오기 때문에 탈락이고 이게 6이 나온다는 거는 지금 fx, 그러니까 hx가 극대가 존재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뭐 이런 개형을 보면은 뭐 당연히 이제 얘 b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 대한 게 이 축보다 상수함수보다 살짝 위에 살짝 아래 그렇게 되면은 극한값이 존재를 안 해버리게 되니까 극값에 걸치는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그곳에서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만나는 뚫고 지나가는 교점들에 대해선 b를 잡을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쪽의 후보가 이렇게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6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니까 극값 위주로 관찰을 하시고 거기에 좌우에서 이제 교점의 개수가 합쳐서 6개가 되는 애들을 파악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조금 잘 하면 이제 문제가 편해지겠죠. 자, 그럼 일반적인 경우부터 봅시다. 얘는 이쪽에서 지금 좌우에서 보면은 하나, 둘, 셋, 4개의 실근을 갖고 우에서도 하나, 둘, 셋, 4개의 실근을 가져요. 그래서 극한값이 4.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딱 3개의 실근을 갖기 때문에 7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극소값 2개가 달라버리면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이 안 되니까 탈락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이제 조금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4개에다가 얘 지금 자체가 3개의 실근을 가지니까 역시나 6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 6이 나왔다는 거는 fx가 대칭성을 갖고 있는 그래프구나. hx가 선대칭이다 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런 개형을 봐야겠죠. 뭐 이쪽에다 그립시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실수 b값이 0과 3분이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봅시다. 아까 얘는 사실 극소값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애니까 얘가 b로 잡힐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쪽에서는 7이라는 계산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 있는 극값이랑 이쪽에 있는 극값이 6인지를 확인을 해보면 원래 4개랑 그 다음에 하나, 둘 해가지고 2개가 탁 맞아 떨어지면은 얘가 지금 4, 그 다음에 얘가 지금 2 해가지고 6이 잘 나오게 되니까 이쪽에 있는 게 내가 원하는 b값이구나. 자, 그러면은 이게 0과 3분이라고 했으니까 선대칭인데 지금 0과 3이어서 가운데 있는 이 축이 2분의 3이구나.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fx의 함수값을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얘의 도함수를 작성을 하라는 거고 나는 극값의 x좌표를 다 알고 있으니 fx는 x-2분의 3 그 다음에 x-3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 식에다가 지금 4를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f의 4는 4에 얘 넣으면은 2분의 5 그 다음에 얘는 1 이렇게 돼서 10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12라고 줬으니까 당연히 틀린 값이 되고 얘는 10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려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염려가 되는 게 기억이랑 니은까지는 풀어가지고 맞는데 이제 디귿 2줄 해가지고 이제 맞다 해서 5번 하고 넘어가면은 이제 틀리니까 항상 디귿까지 확인하는 버릇을 조금 드립시다. 그래서 14번 뭐 문제가 조금 체크할 게 많기는 했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런 해석 좀 잘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칠판 정리하고 나서 15번도 볼 건데 15번이 살짝 해석이 빡세니까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1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번은 오랜만에 진짜 어려운 해석이었는데
얘도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 문제가 풀리게 돼 있고, 근데 이제 등차 수열의 합 관련된 그래프의 해석을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그래프를 조금 그려서 이차 함수로 분석한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하면 문제가 잘 풀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그랬는데 꼴이 지금 특이하죠. 얘는 지금 2차식이에요. 우리가 2차식, 그러니까 수열의 합을 구했을 때 2차식이 나오는 것 등차 수열밖에 없는데 지금 상수항이 0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Q가 지금 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Q 값이 자연수니까 당연히 부정방정식 생각을 하시고 상수항이 0이 아닌 2차식이기 때문에 얘는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다 라는 해석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에 대한 거를 수열의합과 일반항의 관계를 써서 구해도 좋지만 상수항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 AN을 구하면 그게 두 번째 항부터 나오는 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S의 1은 A1이 무조건 성립하기 때문에 이제 A의 1만 탁 붙여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 때문에 AN은 얘 빼고 나서 공차의 2배가 P니까 지금 절반이 P니까 2P의 N에다가 얘가 지금 초항이 P 빼기 36이라고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P 더하기 36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고, 여기에다가 나한테 필요한 조건이 A의 1은 P 더하기 Q 빼기 36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붙여주시고 A의 1은 이렇게다 라고 해주시면은 수열학과 일반항의 관계를 쓰지 않고도 AN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조건이 나왔는데 얘를 잘 해석하셔야 되거든요. 얘는 지금 함수값이 다르다예요. 그러니까 정역이 다르면 함수값이 다르다니까 이제 그냥 함수에 대한 걸로 조금 생각을 해서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한다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러면 문제를 내는 의미가 없겠죠. 증가하면서 감소한다 이런 게 섞여 있어야 이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축을 준 거니까 이제 해석을 해보면 얘는 사실 등차 수열의 합의 그래프는 2차 함수의 모든 점이 다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역이 자연수인 부분만 잡히는 거니까 2차 함수 그래프 중 정역이 자연수인 부분만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2차 함수가 만약에 뭐 이렇게 있다고 쳐도 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들을 기준으로 두 정의역이 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함수값이 똑같아지는 건데 얘들이 어긋나게 된다면 이제 함수값이 조금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 있는 거랑 이쪽 부분에 있는 게 지금 전부 다 다르다는 소리니까 축에서부터 어긋나 있다. 그래서 어느 두 대칭인 점도 중점이 축으로 잡히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얘는 해석을 하는 게 i랑 j를 더해요. 그랬을 때 절대로 축인 p분의 36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 해석이에요. 중점으로 잡혀서도 안 되고 자연수로 잡혀서도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써주면 이제 자연수가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조금 애매할 때는 식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근데 사실 얘가 자연수가 아니게 되면 이쪽으로 또 떨어진 애들이 자연수가 잘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특이한 게 뭐냐면 일단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상수항을 떼고 보면 n을 기준으로 0이랑 p분의 36에서 만나요. 그래서 축이 뭐 p분의 18 이렇게 될 텐데 이 p분의 36이 자연수가 되면은 이제 모든 점들이 조금 함수값이 같아질 수 있기 때문에 탈락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는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제 축에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라고 해석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게 자연수가 안 돼야 되니까 p분의 36이 자연수가 안 되려면 p는 이제 36의 약수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p는 36의 약수가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작은 p 값을 p1이라고 그랬으니까 p1은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an에 대한 게 그냥 정해졌어요. an은 10n 빼기 31 아니야 더하기 31 아니야 얘 빼기니까 식을 잘못 썼네. 그래서 얘가 41이 돼야 돼. 그리고 나서 a의 1은 여기다 넣으면은 q 빼기 31이다 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얘는 물론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자, 그랬을 때 지금 두 번째 조건이죠. 얘로 넘어가야 되는데 얘는 지금 an의 그래프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거니까, 그러니까 an에다 절대값을 씌운 거니까 등차 수열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공차가 10인 상태로 나왔으니까 나는 an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 근데 여기에다가 뭔가 x축이 있을 건데 여기에 지금 얘의 x절편이 4.1이 찍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절대값을 씌우라고 했으니 나는 절대값을 이렇게 탁 하고 씌우면 되고, 얘를 기준으로 어떤 점들이 분포하는지를 봅시다. 자, 4.1 근처에는 4가 이렇게 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4. 그런데 5가 뭔가 있겠죠. 자, 그럼 이 간격만큼 이제 좌우로 계속 똑같이 대칭시키면 되니까 이쪽에 이제 3이라는 게 있고 이쪽에는 뭐 6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1부터 해서 쭉 분포를 해간다. 근데 얘들의 함수값은 다 다르다라는 거야. 뭐 합이 달라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조금 보면은 얘가 A의 1보다 작게끔 하는 K가 3개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 점들 중에서 딱 3개만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고 내가 여기에다가 A1이라는 애를 이렇게 그으면 이 밑에 있는 얘 3개가 저 부등식을 만족을 해야겠죠. 그래서 얘도 똑같아. 부등식이니까 당연히 y는 절대값의 an 이거랑 그 다음에 y는 a1이라는 상수함수 2개를 기준으로 해서 부등식을 해석하자는 거야. 자, 그러면 얘네들만 만족을 해야 되니까 나는 경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 3이라는 함수값 그 다음에 6이라는 함수값을 기준으로 해서 a1이 그 사이에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3을 넣었을 때는 여기다 넣어봐.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6을 넣으면 19 이렇게 되겠죠. 아, 그래서 마이너스 11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얘는 11이라고 되는 거야. 그래서 11보다는 커야 돼. 그래야 얘가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q 빼기 31. 그 다음에 19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죠. 같아도 6은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은 이제 q의 범위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31씩 다 더해주면 42부터 50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q는 43부터 50이 되겠죠. 그래서 q 값의 합은 쭉 더하면 되니까 얘는 뭐 계산해주면은 이제 37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15번 이제 등차 수열의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이제 2차 함수 등차 수열의 합의 그래프에서의 해석부터 등차 수열의 절대값 씌운 거에 해석까지 둘 다 물어보는 고난도 문제니까 차근차근 해석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식으로 조금 접근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지금 i를 넣은 거랑 j를 넣은 거랑 다 다르다고 했으니까 si 빼기 s의 j가 0일 때를 찾으면 돼. 그럼 이제 얘들이 pi의 제곱 빼기 36i에서 qj의 제곱 아니야 pj의 제곱 더하기 36pj 이렇게 될 거니까 묶어가지고 는 0인데를 찾으면 이 조건이 나와요. 그래서 식으로 확인을 해도 좋고 아니면 그림으로 축에서부터 어긋나 있어야겠구나 라고 해석을 해도 좋으니까 등차 수열의 합의 그래프는 2차 함수 위에 정역이 자연수인 점들이다. 이거를 꼭 캐치를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객관식까지 이렇게 봤는데 뭐 주관식은 제가 봤을 때 16, 17, 뭐 18, 19 다 해드릴 말이 없어서 바로 20번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7번 정리하고 나서 20번부터 다시 보도록 합시다. 자, 20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고 차의 개수가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3차 함수 fx라고 했으니까 fx의 미지수 하나가 결정은 되지 않겠다. 그래서 그 미지수에 대한 범위를 찾아가지고 이제 fx의 최대값을 구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근데 가족권과 나족권이 나와 있고 얘들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 가족권을 보면은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를 해야겠죠. 자, 근데 저 극한은 보통 분수식의 극한은 미분계수의 형태로서 많이 파악을 하니까 얘는 일단 대입부터 하면은 뭐 F0은 1이다 라는 거는 뭐 잘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위에 거를 살짝 보기 힘들면 치환해도 괜찮아요. 얘를 뭐 내가 G, X 정도라고 보면은 이제 G' 0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니까 GX의 0에서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되고 그게 지금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절대값 fx 빼기 1의 함수가 미분이 가능해야 돼. 그러니까 fx y는 fx랑 y는 1 얘네 둘이 x는 0에서 접한다. 그래야 이제 절대값을 씌우고 나서 보면은 미분이 가능할 테니까. 그래서 3차 함수의 이제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당연히 접선을 기준으로 생각을 합시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제 얘네 둘 가지고 fx 빼기 1이라는 게 x의 제곱을 인수로 가짐을 알 수가 있고 나는 하나 인수를 모르니까 뭐 x 빼기 a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가족권은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지수 하나가 결정이 안 됐으니까 나조건 가지고 이 a의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얘는 뭔가 기하 해석을 할까 조금 해봤는데 그냥 식으로 밀어붙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x가 0일 때는 무조건 성립합니다. 이제 0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그래서 x가 0이 아니라고 치면은 이제 이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관찰을 할 건데 그냥 여기다가 넣으세요. 너무 편해. 그래서 x의 세제곱인데 x를 곱하니까 4제곱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전개해서 마이너스 ax의 세제곱 넣어줄 거고 그 다음에 이 1이 넘어가서 x를 곱할 거니까 더하기 x. 그게 지금 이렇게 되면 돼요. 자, 그러면 지워지는 게 여기 x가 존재하니까 지우고 나서 넘기고 x제곱으로 묶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x의 제곱 그 다음에 x의 제곱 빼기 ax 그 다음 플러스 4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고민 한번 해봅시다. x의 제곱을 날리고 싶을 거예요. 근데 x가 0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했으니까 날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x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로 나눠가지고 체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냐면 0이 아닌 숫자로 부등식을 나눠줘야 식이 그러니까 결과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물어보는 거니까 판별식을 이용해서 해결해주면 되겠죠. 판별식이 a제곱 빼기 16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a는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자, 그러면 f의 5는 지금 25에서 5 빼기 a 한 거니까 125 빼기 25a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지금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가 제일 작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일 때 f의 5는 226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해석을 합시다. 그래서 가족권은 y는 fx랑 y는 1이랑 x는 0에서 접한다 라는 조건 가지고 인수정리 써가지고 식 작성해 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번 뭐 간단하게 하면 될 것 같고 21번 지수함수의 이제 도형 분석인데 그냥 얘는 메커니즘을 잘 알면 돼요. 그냥 지나는 점 있죠. 그 점에 좌표를 대입해서 지수 계산 한번 해가지고 미지수를 그냥 해결한다. 그래서 도형 분석을 맨 처음에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좀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 봅시다. 지금 여기에 a가 1보다 크고 두 식이 나와 있어요. 얘가 지금 y는 a의 마이너스 2x제곱 더 빼기 1 이렇게 돼 있고 얘는 y는 a의 x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y는 마이너스 루트 3x라고 하는 걸 그었어. 자, 그러면 지수함수, 로그함수랑 뭔가 직선이 같이 나올 때는 x 증가량과 y 증가량의 비율 그리고 그것들이 닮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같은 길이비를 가진 직각삼각형, 닮음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내니까 그걸 잘 활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얘가 지금 60도야.
왜? 기울기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특수각 당연히 생각해야겠죠. 그럼 얘를 이렇게 쪼갰을 때 억각으로 얘도 60도고 그럼 얘도 60도가 돼요. 그래서 이쪽에 생기는 직각삼각형들은 모두 다 이제 60도, 60도, 60도에 대한 비율관계가 성립을 한다. 자, 그랬을 때 뭐 이쪽도 볼 수 있는데 왼쪽부터 해결을 하고 나서 갑시다. 그리고 나서 뭐 점들을 쭉 소개를 했고 OA 대 OB의 길이비를 줬죠. 얘가 루트 3 대 루트 19. 자, 그러면 나는 이 OA의 길이를 루트 3K 정도라고 잡을 것 같아요. 뭐 아니면 편하게 2K라고 잡으셔도 됩니다. 그냥 X좌표, Y좌표 비율관계가 중요한 거니까. 뭐 아니면 2K라고 잡읍시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는 몇이 될까 하고 보는데 이 비율관계를 조금 쓰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루트 3K를 잡아야겠다. 자, 그러면 얘는 루트 19K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보이는 이 직각삼각형 때문에 그런 거야. 얘가 직각삼각형이니까 이미 AB의 길이는 얘 제곱에서 얘 제곱을 뺀 4K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까지 하고 나면 여기를 봅시다. 얘가 루트 3K인데 이쪽에 있는 게 타고 가면은 얘랑 얘도 1대 루트 3이어야 돼. 왜냐면 여기 60도 해서 직각삼각형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이 K가 돼요. 자, 그럼 얘가 K면 당연히 이쪽의 길이는 3K가 되겠죠. 자, 그럼 3K니까 여기에서 하는 거 잘 보세요. 탁 하고 내리면 이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이 어떤 길이비를 가져야 될까인데 이렇게도 내립시다. 그럼 여기가 당연히 억각이라서 30도 되겠죠. 그럼 여기가 3K니까 이쪽의 길이는 당연히 2로 나눈 2분의 3K.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얘한테 루트 3을 곱한 2분의 3 루트 3K.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까지 다 해주고 나면 A랑 B의 좌표가 모두 결정이 된 거예요. 뭐 여기는 이제 깔짝 해주면 되니까 여기다 탁 내리면 여기 2K죠. 루트 3K 아니야. 루트 3K니까 2로 나눠 2분의 루트 3K.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루트 3 곱해주면 2분의 3K.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A의 좌표랑 B의 좌표가 모두 결정이 됐으니까 얘들을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A의 좌표는 여기에다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K, 2분의 3K. 그 다음 B의 좌표는 여기가 지금 2분의 3 루트 3K죠. 그 다음에 여기 높이는 이거 잘 봐. 이쪽에다 또 수선의 발을 탁 하고 내리면 여기 길이가 지금 얘 때문에 2K예요. 왜냐면 1대 2대 루트 3 비율을 만족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쪽이 2K고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3K가 그대로 오죠. 그래서 2분의 7K예요. 그래서 얘네 두 점을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식에다가 얘를 넣읍시다. 그럼 얘가 이쪽에 들어가면은 루트 3K가 될 거예요. 그래서 Y좌표인 2분의 3K가 A의 루트 3K 제곱에다가 빼기 1. 첫 번째 식이 나오고 얘는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넣으면 이제 2분의 7K 라는 게 A의 이렇게 씁시다. 2분의 3 루트 3인데 루트 3K가 지금 이쪽에 들어있으니까 루트 3K 해놓고 2분의 3제곱이라고 씁시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거 넘겨가지고 이쪽에다 대입해 주면은 방정식이 쉽게 풀리겠죠. 뭐 아니면은 K로 통일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도 좋은데 어차피 뭐 문제가 어쩌나 저쩌나 더러워서 K 값을 바로 구하는 게 4K를 구하는 지름길이니까 K에 대한 방정식을 풀게요. 자, 그러면 얘를 넘겨서 이쪽에다 대입을 하면 2분의 7K 더하기 1이라는 게 얘 1 넘겨가지고 이쪽에다 넣으면 2분의 3K 더하기 1에 2분의 3제곱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지수 계산 해주는 거니까 당연히 제곱을 해주면 3제곱 될 거고 이쪽은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면 돼. 자, 근데 여기서 보자. 방정식 풀기 전에 항상 생각하는 거야. 숫자 깔끔하게 맞춰주지 않을까? 그리고 문제 보면 지금 4K 구하는 건데 이 건덕지를 잠깐 보면은 7K 제곱하면 49K거든? 3K 세제곱하면은 27이야.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은 뭔가 4분의 어떤 꼴이 나올까?
인데 그래서 K에다가 일단 2를 넣어보고 시작하세요. 왜냐면 2분의 7K, 2분의 3K니까 2로 없어지면 기분 좋을 것 같잖아, 그치? 그럼 이쪽에다 넣었을 때 8의 제곱이니까 64가 되고 얘는 2 넣었을 때 4의 세제곱이니까 방정식이 성립하게 돼서 그냥 K는 2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대입법으로 문제를 살짝 푸시고 그게 안 보이면은 이제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전개를 해서 인수분해를 합시다. 전개하는 건 하지 않을게요. 나한테 인수분해 배우러 온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K가 2니까 A, B라고 하는 거는 4K였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2를 넣어주면 8이다. 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1번까지도 이렇게 봤고 주관식 4점짜리 도입부 문제가 해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살짝 쉽지 않았을 거야. 너희가 싫어하는 절대값도 붙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계산도 지금 만만치 않아. 제곱이랑 세제곱이 다 들어있어서. 그래서 시간이 조금 잡아먹혔다면은 이제 문제를 푸는 연습을 좀 더 해야 되니까 엔제를 많이 풀고 실전 모의고사도 많이 풀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도형 분석까지 하고 21번이 끝났으니 칠판 정리하고 나서 22번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2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 실수 t, 그러니까 뭔가 움직여가면서 변화를 관찰을 해야 되고,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의 최소, 그 다음 t부터 무한대까지의 최소를 각각 m1, m2라고 했고 gt는 그 최소값들의 차래요. 그래서 이제 4차 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구간을 탁 갈라가지고 이제 왼쪽에 있는 부분이랑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최소값을 따로 살펴봐가지고 그 차이를 이제 비교해라 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뭐 대충 이미지를 그려주면 뭐 일반적인 4차 함수는 뭐 대충 이렇게 생겼으니까 내가 만약에 t를 이쪽에다 탁 하고 잡아버리면 이쪽에 있는 이 최소값 얘랑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 최소값의 차를 조금 관찰을 하라는 소리야. 그럼 이제 극소와 극소 사이에 t가 존재를 하면 얘랑 얘가 최소값으로 잡히는 건 당연하니까 얘네들의 값이 일정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값을 기준으로 좀 보자는 거야. 자, 근데 문제 한번 보면은 지금 k가 0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gt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그랬고 이 방정식이야. 자,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t값의 집합이 지금 0부터 2라고 잡힌 거니까 어느 0부터 2까지의 구간을 잡아가지고 t값이, 그러니까 k값이 일정하게 나오는구나. 최소랑 최소의 차이가 이제 k로 일정하게 나오는구나. 상수라고 했으니까 변하지 않는 값이야.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제를 줬고 G4가 0이라고 했으니까 G4까지 조금 해석을 하면 최소값 둘이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극소값이 서로 똑같다가 아니고 얘를 기준으로 한번 보면 이쪽에서 왼쪽 보면은 얘가 최소, 이쪽에서 오른쪽 보면 얘가 최소니까 이쪽이 뭔가 사랑 관련돼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양쪽의 최소값이 모두 같아지는 그 지점. 그래서 얘는 f의 최소가 x는 4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갖고 문제를 좀 풀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분석부터 좀 할게요. 사실 특수할 때로 좀 밀어붙이고 나면은 이제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았을 텐데 특수한 경우 좀 봅시다. 일단 4차 함수니까 이렇게 선대칭 개형부터 볼 수가 있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t를 잡는다고 치면 일단 당연히 뭔가 최소값이 잡히는 이 구간들을 기준으로 뭔가 잡아야 될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이쪽에다 t를 탁 하고 잡아요. 그러면 이 왼쪽에서는 내가 그냥 그 지점에서 최소값이 생길 거고 오른쪽에서는 이쪽 지점이 최소로 잡힐 거야. 그러면 t1 빼기 t2, 그러니까 m1 빼기 m2죠. 이쪽에서는 m1이 그 자체로 잡힐 거고 m2는 얘로 잡힐 거니까 걔가 일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쪽 자체에서는 일정한 값이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니까 사실 뭐 볼 필요도 없고 만약에 t가 이쪽에 있다고 치면 얘가 최소, 얘가 최소 이렇게 되니까 사실 0이라는 값으로 일정하겠죠. 일정한데 얘는 k가 지금 0으로 일정한 거야. 이 사이에선. 자, 그리고 나서 이쪽은 사실 대칭성 때문에 볼 필요가 없어. 이쪽에서 최소 얘네 둘 중에 하나 잡힐 거고 얘로 잡히니까 얘도 일정하지 않은 값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 저 양수인 최소값의 차가 없으니까 보지 마라 이런 소리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경우 삼중근을 갖는 되게 특수한 경이 있을 텐데 얘는 이제 보지도 않는 게 좋겠죠. 지금 최소값이 그냥 이렇게 쭉 일일이 잡히다가 이쪽 구간을 기준으로 이제 뭔가 살펴보게 될 텐데 여기에서 여기로 계속 일정하지 않는 값이 나와. 그래서 얘도 이제 일정하지 않는 값이 나오게 되니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특수한 개형 모두 다 지금 저 문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일반적인 개형을 보는데 웬만하면 이제 좀 봅시다. 이렇게 된 개형이 있을 거야. 그러면 얘도 당연히 최소인 값을 기준으로 좀 봐야 되니까 극소들을 위주로 좀 판단을 하시고 한번 봅시다. 이쪽에서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일정하지 않은 값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쪽에 t가 탁 하고 잡혀버리면은 얘가 최소로 잡히니까 이 차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값의 차로 일정하게 잡혀요. 이쪽을 그래서 k라고 잡읍시다. 그래서 이제 이 값은 k로 일정해요. 자, 근데 얘가 지금 이 극소값에서 내가 상수함수를 쭉 긋는다고 치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만약에 t가 존재를 한다면 얘가 최소로 잡히고 얘가 최소로 잡히니까 계속 일정한 값이야. 근데 이쪽에 만약에 t가 잡히게 되면은 얘가 또 최소로 잡혀버리는 거니까 얘에서부터 얘까지 일정하지 않은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쪽은 일정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일정한 k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구나. 그럼 문제에서 지금 0부터 2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0, 여기가 2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가지면 좋겠죠. 자, 근데 뭐 모든 개형을 다 살펴본 게 아니니까 이런 개형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살펴보면 이쪽 기준으로는 일정하지 않아. 얘는 살펴보지 않는 이유가 얘가 어차피 최소로 잡힐 거고 이쪽 쭉 가다 보면 이제 최소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4 딱 잡히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4라는 거 언지를 줬으니까. 그래서 일정하지 않다가 이쪽에 되면 이제 gk가 0이 돼요. 그래서 이쪽이 4가 되는 거고. 근데 또 문제는 이거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수함수를 그어버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k로 일정해요. 그러면 여기가 0, 여기가 2로 잡혀야 될 텐데 4, 0, 2는 지금 말도 안 되는 대소관계지. 그래서 얘는 이제 탈락인 거야. 그래서 얘가 맞는 개형이니까 이 개형을 위주로 식을 좀 작성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극값의 x좌표가 지금 0, 그 다음에 4로 나와 있으니까 이쪽 하나를 p로 잡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한 친구. 그래서 f'의 x에 대한 식을 작성을 해서 나는 도함수의 식을 관찰을 하겠다.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k. 이 간격의 차니까 뭔가 도함수의 정적분? 이런 식으로 생각한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제 g-1이니까 또 이제 -1일 때를 잡고서 걔랑 최소값 사이의 간격을 구한 친구도 있을 거니까 얘는 지금 fx가 최고 차이 개수가 1이에요. 근데 지금 미분하면 4가 되니까 4에다가 0에서 극소를 갖고 그 다음 4에서 극소를 갖고 또 p에서 극소를 갖는다. 이렇게 하면은 얘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지금 f2는 0이다 라는 조건을 안 썼죠. 그러니까 f2랑 f0이랑 똑같다. 그래서 0이다는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얘를 y는 뭐 감마 뭐 r 이렇게 두면은 얘가 지금 어떤 조건이랑 써야 되냐? f0은 f2는 모두 감마다. 자,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사실 g-1이라는 게 이 0, 2, 4가 올바른 세팅이기 때문에 -1은 대충 어딘지 모르겠으나 이쪽에 있을 거예요. 그럼 이 -1에 대해서 얘를 기준으로 최소값은 이쪽에 잡히고, 그러니까 왼쪽 최소값은 이쪽에 잡히고 오른쪽 최소값은 이쪽에 잡힐 거야. 그래서 얘들 사이의 간격 차니까 나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간격 차를 보면 돼. 이게 지금 g-1이야. 그리고 나서 g-1이고 지금 k를 둘이 더하는 거니까 잘 봐. 이 감마를 포함해서 여기다 넣는다 치면 얘를 뭔가 접선으로 하는 게 있겠지. 이걸 접선으로 작성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얘 기준으로 더하기 감마, 얘 기준으로 더하기 감마, 그 다음 얘 기준으로 더하기 감마가 있으니까 서로 빼게 되면은
감마가 사실 없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0으로 놓고 나서 문제를 풀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어. 그래서 이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적분하고 나서 둘 다 넣어서 감마로 갔다 하면 P가 이제 5가 결정이 될 거야. 근데 이거 P가 뭐 이제 그 값의 X좌표로 잡힐 텐데 그거는 뭐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되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이 또 뭐냐면 이제 fx에 대한 식을 그대로 작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지금 감마랑 0에서 접하고 있으니까 그냥 x의 제곱을 넣고, 그 다음에 2에서 만나니까 x-2도 넣고, 그 다음에 이쪽의 좌표를 내가 뭐 q라고 하면 이제 x-q가 되겠지. 이거에다가 이제 더하기 감마 이렇게 하자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어떤 조건을 써야 될까 하고 보면은 f'의 4가 0이다 해서 이 두 가지의 식작성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둘 다 해봤는데 2번이 좀 더 괜찮아요. 괜찮고, 얘는 이제 전개를 하게 되면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적분을 하고 나서 다 얘들을 넣으면 이제 살짝 좀 그래. 그래서 2번으로 문제를 일단 풀 거고, 미분은 어차피 곱의 미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f'의 이제 4를 계산을 할 건데, 자, 좀 천천히 합시다. 얘 한번 미분할 거야. 그럼 얘랑 얘에다가 이제 4를 넣겠지. 그래서 16에 4 빼기 q. 자, 그 다음 얘 미분하고 얘랑 얘에다가 또 넣을 거야. 그래서 16에다가 2니까 30이야. 이걸 더하고, 그 다음 얘 미분해서 2 넣으면 2, 4, 8에다가 여기다가 2, 여기다가 4, 여기다가 4 넣을 거니까 2에다가 4 빼기 q. 이게 지금 0이다. 이거 풀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32에다가 4 빼기 q. 이게 지금 넘어가서 마이너스 3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네들 약분을 하면은 이제 1이 되겠죠. 그래서 q랑 이제 1의 자리를 바꿔주면은 q가 5다. 그래서 이쪽이 지금 5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을 작성을 하고 나서 이제 k랑 g 마이너스 1을 표시를 해봅시다. k는 지금 0에서부터 그 다음에 4까지를 뺀 거예요. 그래서 f의 0 빼기 f의 4 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g-1은 마이너스 1에서 4를 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라는 건데, 여기서 지금 f0이 내가 감마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 감마에 대한 거를 어차피 상세 될 거니까 0으로 놓고 계산을 해도 괜찮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0으로 보내버리고 계산을 합시다. 자, 그러면 얘는 f0이니까 그냥 0 되겠죠. 그 다음에 f의 4는 16, 2. 그 다음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6이니까 더하기 16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은 1, 마 3, 마 6이니까 18이에요. 그 다음에 4가 아니야, 마 1 맞아. 그 다음 4 나오면은 16에다가 2에다가 마이너스 1 하니까 또 18 이렇게 되겠지. 아니야, 32네. 그 다음 얘도 32가 되고, 그래서 이것들을 다 계산을 해주면은 이제 18, 이거 18이네. 그래서 18 더하기 32 더하기 32 이렇게 나오니까 답은 80이다.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0 넣으면 감마 맞죠? 그 다음에 F4 넣으면 16에다가 2니까 32.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1, 마 3, 마 6, 18 하고 F4는 아까 30이었고, 그래서 얘가 32, 얘도 32, 얘가 18 이렇게 나와가지고 82가 되니까 문제 정답 잘 체크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22번이 해석이 굉장히 빡셌는데 일반적인 개형들을 다 체크를 하고, 그러니까 특수한 개형을 체크를 했는데 안 된다는 걸 인지를 하시면 이제 일반적인 개형을 조금 보자는 거야. 근데 이제 X좌표의 대소관계가 맞지 않는 개형은 하나 날려버리시고 이제 얘를 보자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석을 했고, 미적분 해설 강의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미적분 선택자들은 뒤에 것까지 좀 보도록 합시다. 칠판 정리하고 나서 미적도 볼게요. 자, 미적도 보도록 합시다. 24번은 뭐 근사에 대한 얘기가 조금 할 게 있어서,
일단 지금 대입해 보면 0분의 0 꼴이죠. 그래서 얘는 그냥 바로 3x로 근사를 시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얘는 무조건 점점점 6x로 끝나야 이 극한식이 2를 만족을 하겠죠. 3x분의 6x가 2여야 되니까. 그래서 미분을 하게 되면 이제 f'의 x가 땡땡땡 하고 6 이렇게 남게 되니까 f'0은 6 하고 선형근사 쓰시면 되고, 아니면 3x를 적용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로피타를 쓰셔도 돼요. 그러면은 이제 3분의 f'의 x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달을 푸셔서 문제 해결하셔도 좋고요. 자, 그다음 25번은 뭐 문제 푸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헛짓거리 하지 말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는 지금 뭐냐면 dx dt가 이제 지금 미분하면 코사인 t 플러스 사인 t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dy dt가 이제 마이너스 3 사인의 t 그 다음에 더하기 코사인 t 인데, 일단 여기에 t 값이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a랑 b가 나오기 위해서의 t 값을 찾아보면은 a 더하기 b가 얘들을 그대로 더한 값인 2에 코사인 t, 사인 t 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눠가지고 3이 되는 t 값을 찾았을 텐데, 그 t 값을 기준으로 직각삼각형 만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3, 1, 루트 10 해가지고 이쪽에 부호 마이너스 3 붙여줬을 거고, 이쪽이 지금 t다 나왔을 건데, 이게 지금 탄젠트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서 나온 건데, 여기에서 코사인 t가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3이죠. 그 다음 얘가 루트 10분의 1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냥 더해가지고 한 번에 처리를 하자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계산할 때 각각 구해가지고 이제 또 막 노가다 하고 있지 말고, 그러니까 넣고 해가지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구하려는 바를 일단 써놓고 나서 한 번에 적용을 하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6번은 뭐 알아서들 하시고, 27번 맛있어요. 일단 보면은 조건 체크부터 좀 합시다. 이쪽이 A1, B1이 1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B1, C1이 지금 2루트 6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이쪽도 당연히 1 나오겠지. 자, 근데 얘들을 기준으로 지금 부채꼴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원의 일부를 넣은 거지. 그래서 원의 일부를 넣었더니 지금 얘가 중점을 또 찍었대요. 그래서 만나는 점 소개해줬고 중점들 찍었고. 자, 그러면 지금 이걸 알아야 돼. 왼쪽에서 생기는 일이랑 오른쪽에서 생기는 일이 정확히 점대칭으로 똑같으니까 둘을 따로따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쪽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줬는데, 얘는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얘를 옮기셔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쪽을 보는 거니까 나는 이거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자, 그럼 다들 이제 부채꼴에서 삼각형 두 개의 넓이를 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렇게 수선해발 내려가지고 이렇게 수선해발 내려가지고 생각을 했을 거야. 그럼 내가 얘를 H1, H2라고 할게요. 그러면 너희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4분의 파이라는 거에서 이제 2분의 1에 H1 더하기 H2를 빼시면 되는데, 이 합을요 바로 구할 수 있죠. 자, 여기 생기는 이 삼각형, 이 전체 큰 삼각형이랑 닮음이죠. 그래서 길이 b가 2루트 6대 1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빗변의 길이 b를 알아내기만 하면 되는데, 얘는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1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의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2분의 1만큼이 이 전체 길이인 예제곱 대 예제곱 하면은 24 더하기 1이니까 25. 그래서 루트 씌우면 5 나오죠. 이 닮은 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를 1로 맞춰주면 이제 10이니까 얘는 사실 1 더하기 2 루트 6에다가 곱하기 10분의 1 했다 하고 나서 계산을 하라는 거지. 초항을 구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 그래서 초항이 지금 4분의 파이에서 빼기 얘랑 얘 하면은 20분의 1 플러스 2 루트 6이 나와요.
자, 근데 공비는 뭐 그냥 공짜로 줬으니까 지금 얘 길이가 새로운 직사각형의 대각선이 됐죠. 그럼 원래 대각선은 5였고 얘 대각선이 지금 전체 5에서 반지름 1, 반지름 1 빠져가지고 2가 됐으니까 3이야. 그래서 지금 공비가 얘가 5대 3이니까 1대 25분의 9 이렇게 잡혔겠죠. 닮은 비니까 넓이 비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 빼기 얘를 계산을 해주면 되고 부모 분자에 100 곱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뭔가 도형 분석해가지고 이제 조금 힘들게 해결을 했다면 좀 유감. 그래서 이 보라색처럼 한 번에 탁 써낼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일단 피타고라스 이런 그러니까 잡계산이 많은 거는 하지 말고 길이비가 어디에 잘 나와 있는지 관찰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될 것 같고 칠판 지우고 나서 28번부터도 보도록 할게요. 자, 28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닫힌 구간 0부터 4파이 사이에서 연속인 함수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함수에 대해서라고 했으니까 fx가 지금 모든 함수 fx라고 나와 있으니 일단 뭐 여러 개가 나올 거고 그 개형 중에서 뭐 하나를 골라라 이런 뜻이겠죠. 자, 그랬을 때 0부터 4파이까지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0부터 4파이까지 fx의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어떻게 최소를 만들까? 이거를 좀 보자는 거야. 자, 근데 가조건에서 일단 0부터 파이 사이에서는 이제 함수를 정의를 해줬죠. 그래서 얘는 코사인 x 그래프를 2분의 1에 대해서 뭐 선대칭 시켜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파이다. 그럼 여기가 2 이렇게 잡히고 여기는 뭐 1 이렇게 잡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나조건을 보면은 이제 이 조건이 해석이 안 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게 뭔지 좀 알아봅시다. 일단 n이 1부터 3까지라고 했고 항상 뭔지 한 번에 직관적으로 빡 오지 않는 식이 있다면 대입해 보세요. 대입해봐. 1러 그러니까 f의 파이 플러스 t거든? 그럼 이게 f의 파이 더하기 f의 t니까 얘가 원래 본체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얘는 평행이동이 됐어. 그리고 나서 이 값에다가 또 평행이동이 된 값이니까 주기함수 그 다음에 평행이동이 된 거구나. 얘도 마찬가지야. 부호만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마찬가지지. 그래서 쟤는 n에다가 1, 2, 3 정도를 넣어보면은 연속이 되게끔 평행이동을 시켜가면서 그래프를 뒤집을지 말지 선택을 하라는 거야. 자, 왜 뒤집을지 말지인가요? 여기에 본체 앞에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지? 얘는 대칭 이동에 관한 거죠. 그래서 플러스를 붙이면 이 개형을 그대로 유지시킨 채 증가하는 개형을 갖다 붙여라 이 소리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얘 연속이 되게끔 연결을 하되 대칭을 시켜서 이제 문제를 풀어라 이 소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제 선대칭 그 다음에 점대칭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조건을 보면은 이제 변곡점이 6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함수의 변곡점을 일단 살펴볼 건데 이쪽에서 지금 하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하나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쪽 코사인이 지금 2분의 파이에서는 당연히 변곡점을 갖잖아, 그치? 그래서 이쪽에서도 변곡점이 나와야 되고 이쪽에서도 변곡점이 나와야 되는데 나한테는 문제가 지금 뭐냐면 여기가 파이면 여기 2파이, 여기 3파이, 여기까지가 4파이야. 그래서 4파이까지인데 지금 변곡점이 지금 4개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원래 있던 4개에다가 지금 추가적으로 2개를 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2개라는 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개형에서 변곡점이 될 수 있죠. 자, 변곡점이라 하면 일단 미분계수가 0이 돼야 되는데 곡선의 오목볼록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얘는 증가하도록 하거나 감소하도록 한 번 더 카운트를 하라는 소리야. 근데 만약에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이면 극대가 되게끔 하거나 극소가 되게끔 하거나 근데 여기서 잘 봐. 내가 이쪽 지점에 만약 감소를 하게끔 그렸어. 그럼 얘는 변곡점으로 탈락이겠죠. 그래서 미분계수가 0 되는 지점을 찾는데 극대 극소가 되게끔은 일단 지우라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서 증가로 갈지 선택을 하면은 얘를 변곡점으로 잡을지 말지를 선택을 하라는 거니까 이 빨간색 점 이외에도
선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내부에 두 개의 증가하는 부분이랑 감소하는 부분이 연속적으로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토대로 문제를 풀어볼 건데 나는 지금 관심사가 뭐냐면 절대값 씌운 게 최소가 돼야 돼. 최소가 되려면 x축에 최대한 붙어 있는 게 좋겠죠. 왜냐면 붕 떠서 계속 증가만 해버리면 이제 정적분의 값이 아무래도 커지게 될 테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감소하게끔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서 하나가 생겨. 그래서 변곡점이 이렇게 잡히는 거야. 자, 근데 여기에서 내가 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버리면 그냥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이쪽 하나만 생기지. 그래서 이쪽에다가 내가 최대 두 개를 더 만들 수가 없으니까 물론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쪽에서는 감소하게끔 한번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변곡점이 추가적으로 이쪽에 생긴 거야. 그리고 나서 이쪽에도 생겼죠. 색깔이 뭔가 잘못됐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증가를 시킬까 하면 그래프가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감소를 시켜야 돼. 그래서 이렇게 까지 해서 여기까지가 추가적인 변곡점. 자, 그래서 변곡점이 추가된 게 얘랑 얘야. 그리고 나서 원래 있던 하나, 둘, 셋, 네 개는 잘 지켰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나요인데 하나, 그다음 또 증가시키면은 두 개밖에 안 생기니까 끝인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6개가 될 수 없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이쪽이랑 조금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변곡점이 지금 여기에 최소 하나가 생기는 거고 여기는 원래 있던 거. 자, 그리고 나서 내릴 수도 있겠죠. 증가 감소 바뀌는 거 한 번 더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하나만 생겨요. 그럼 얘가 이제 또 내려가자. 그래야 하나, 둘, 셋, 네 개 생겼고 또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변곡점 두 개 만들어줘야 되니까 옆에 하나, 옆에 하나. 그래서 얘도 6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추가적으로 생긴 게 이쪽에 하나, 두 개 해가지고 6개가 잘 생겼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넓이랑 이 넓이를 이제 계산을 할 건데 항상 사인, 코사인에 대한 정적분은 한 칸의 넓이를 좀 잘 이용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점대칭 관계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내가 탁 하고 그래프를 잘라버리면 얘가 이렇게 이쪽 위에 부분이 여기 탁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파이랑 1이니까 얘는 한 칸의 넓이가 파이가 되고 이쪽 한 부분이 파이인 거야. 그래서 얘도 파이,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파이, 이쪽 부분도 파이인데 얘는 2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첫 번째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6파이가 돼. 자, 근데 위에 거는 이제 파이 됐는데 이쪽에 올라간 게 지금 이렇게 쪼개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2파이, 여기 파이. 그래서 여기가 파이, 2파이, 파이라서 몇 파일까? 4파이 되나요? 그래서 8파이, 4파이, 4파이 있으니까 8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얘가 제일 최소인 것 같은데 위로 올리면 그래서 이 둘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나는 이제 1번을 택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개형이 최소가 되고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돼요. 뭐 더 올라가는 건 어떻게 되나요? 보지 말자. 이쪽에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에 따라서 나머지는 이제 최소로 가는 거는 내리면 계속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28번 하면 될 것 같고 한 장 넘겨서 29번도 볼게요. 자, 29번 보면은 지금 도형이 잘 나와 있고 문제 조건부터 표시를 좀 합시다. 자, 지금 그림과 같이 2인 선분이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은 1로 이제 일정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BOP야. BOP 얘가 지금 세타래. 자, 근데 BOQ가 2세타거든요. 그럼 여기가 당연히 또 세타라는 거고 이게 지금 호의 길이가 둘이 똑같다는 거야. 자, 아유 이거 뭐야 이거 벌레가 떠다니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호의 길이가 똑같은 걸 찾아냈으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또 뭐냐면 계속 읽어볼게요. 일단 Q를 지나고 AB의 평행한 직선이에요. 그래서 이 RQ가 AB랑 지금 평행해요. 그러면 원 안에서 평행하게끔 만들었으니까 이 AOR이랑 BOQ는 사실 완전히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인 상태야.
그래서 이 각도 2세타가 되고요. 얘는 이제 억각인 걸 잘 활용하면 여기 2세타니까 여기도 2세타. 그럼 여기도 2세타가 되겠지. 근데 뭐 이 각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봤는데 아무튼 F세타랑 G세타를 줬죠. 그래서 F세타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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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 그 다음에 G세타에 해당하는 부분이 얘인가요? 그래서 이제 뭔가 여기가 공통 부분으로 잡혀가지고 이제 야무지게 뭔가 시도하려는 친구도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극한값에서 물어보는 게 비율이죠, 비율. 그래서 얘들을 직접 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일단 볼게요. 얘는 근사를, 길이에 대한 근사를 좀 잘 쓰셔야 되는데 일단 도형 분석부터 하면 일단은 여기가 2세타니까 이 AR에 대해서 이게 2세타를 가지니 얘는 세타가 되겠지. 그럼 이쪽에 OBS가 이등변 삼각형이 됨을 알 수가 있고 얘는 외곽이니까 또 2세타예요. 자, 그렇게 가면은 지금 얘가 세타니까 얘도 이등변이니까 이쪽에 OR, B 이 큰 게 전부 이등변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쪽도 세타가 돼. 자, 그러면 이쪽에서 지금 나한테 이쪽에 대한 거를 사실 작성을 할 수가 있죠. 자, 이 사이야. 세타, 세타, 2세타 빠졌으니까 파이 빼기 4세타.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전체 내각의 합이 지금 파이가 돼야 되니까 이쪽은 3세타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삼각형 내부에서 이쪽이 세타, 이쪽이 3세타, 이쪽이 파이 빼기 4세타인데 어차피 얘 길이가 지금 1로 고정이 된 상태야. 반지름의 길이니까. 그러면 어차피 사인 법칙을 적용을 할 건데 사인을 극한으로, 그러니까 세타를 0으로 보내버리면 어차피 길이 b가 곧 사인 b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이 길이가 1이면 나는 3세타랑 마주보는 게 1이거든? 그럼 세타랑 마주보는 건 3대 1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각의 크기와 변의 길이 관계가 비례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쪽을 3분의 1로 잡으시고 얘는 4세타로 봐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파이 빼기 4세타 뭐 이렇게 되니까 사인 파이 빼기 4세타는 사인 4세타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여기 세타에 해당되는 게 3분의 1이니까 4세타만큼은 이제 3분의 4다 라고 해서 이렇게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미리 근사를 쳐놓고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자, 그러면 F세타라는 게 이제 결정이 되는데 F세타는 원래 있던 이 부채꼴의 넓이 있죠. 1, 2분의 1, 2세타니까 세타야. 그 다음에 얘 넓이는 이거랑 뭐 이거랑 그 다음에 세타 하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의 세타 되니까 얘는 3분의 5의 세타가 되는 거야. 사실 2분의 1에다가 3분의 4에다가 사인 세타 해가지고 사인 세타를 세타로 근사시킨 거야. 그래서 F세타는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G세타도 봅시다. G세타는 이제 부채꼴에서 좀 빼야겠죠. 근데 이 아래에 있는 삼각형을 좀 봅시다. 여기가 지금 세타고 여기가 지금 2세타야. 그러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이쪽은 내각의 합이 파이가 돼야 되니까 파이 빼기 3세타야. 자, 그 상태인데 이걸 좀 활용을 할게요. 아까 이쪽에 있는 변, 얘 있지? OT의 길이가 지금 뭐로 일정했냐면 3분의 1로 가고 있었어. 그럼 얘가 3분의 1로 일정하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2세타랑 마주보고 있는 게 3분의 1이니까 세타는 이제 6분의 1과 동일하게 비례한다라고 생각해도 돼. 그럼 얘가 3분의 1이면 이 3세타랑 마주보고 있는 거는 이제 세타가 6분의 1이야. 그러면 3배를 하면은 2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얘랑 얘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G세타에 해당되는 게 2분의 1에다가 얘에다가 얘 곱하면 6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 할 거니까 이제 세타로 또 근사 되겠죠. 그래서 12분의 세타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네들을 지금 역수시켜가지고 이제 길이비를 분석을 하면 이제 4분의 1이 나오겠죠. 그래서 4분의 1이니까 80A 하면은 이제 20이다 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삼각함수 도형 극한은 웬만하면은 이제 조금 사인 간의 관계, 각들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길이비를 다 결정을 해서
계산을 편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좀 잘 사용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극한 도형까지 다 끝났고 이제 30번 있죠. 30번이 뭐 그렇게 어려웠던 것 같지는 않은데 시험장에서는 까다로웠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석을 또 잘 해볼게요. 칠판 지우고 나서 봅시다. 자, 30번 문제 마지막이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도 해석을 잘 해야 문제가 이제 깔끔하게 풀리니까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잘 배워보도록 합시다. 지금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이차함수 fx가 있어요. 이차함수는 선대칭이 주된 함수니까 뭔가 선대칭과 연관된 이제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는데 일단 로그식이 나오면은 진수 조건을 당연히 써야겠죠. 얘는 무조건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 원래 함수, 2차 함수랑 도함수가 지금 뭔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게 사실 살짝 너무 복잡해서 뭐 hx 정도로 치환을 해서 볼게요. 나중에 필요하다면 이제 식을 쓸 거고. 그래서 이 gx 자체를 ln hx로 좀 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상수 a라고 돼 있으니까 a 값은 변하지 않고 그냥 어떤 숫자, 우리가 결정해야 될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죠. 그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자. gx라는 것 자체가 어떤 조건을 갖고 있을 건데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이 조건에 그대로 넣는 거야. 그럼 얘가 0보다 크다니까 hx는 사실 항상 1보다는 큽니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밑에 있는 거랑 엮어서 쓰면 gx 자체가 얘들의 도함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밑에 있는 함수, 내가 이 g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gx라고 하면은 라지 gx는 증가함수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뭘 쓸지 모르겠으나 일단 필요한 거 다 썼고,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이제 얘를 줬는데, 얘를요, 내가 지금 보기 조금 어지럽잖아, 그치? 그리고 x에도 뭔가를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일단은 윗끝 아랫끝이 이렇게 잘 존재를 하니까 뭔가를 대입하고 싶냐면 마이너스 a가 뭔가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이쪽이 0이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a를 넣으면 4a부터 2a 플러스 2까지가 빵이 되는데,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좀 생각을 해볼게요. 도함수 입장에서 얘는 증가함수야. 증가함수 입장에서 윗끝과 아랫끝에다가 다른 정역을 넣으면 무조건 다른 함수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 정적분 자체가 0이라는 게 사실 윗끝과 아랫끝이 같아야만 성립이 되는 거야. 자, 증가하면은 얘가 이렇게 호롤로 하고 증가한다 치면은 이쪽에 4a, 이쪽에 2a 플러스 2라는 거를 잡아가지고 얘들의 정적분을 그러니까 함수값을 같게 맞출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이 조건에서 4a가 2a 플러스 2구나, 그래서 a는 1이구나 라는 걸 얻어내고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a가 1이니까 이제 이 함수식을 뭔가 미분을 하고 접근을 하고 그런 걸 이제 추가적으로 하게 되겠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미분을 하시면 얘 그대로 들어가면 되죠. 이게 마이너스 붙어서 들어가면 되니까 g 3a 빼기 x 이렇게 되겠지. 프라임 붙어서. 그래서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지금 g 프라임이라는 게 지금 3a에 대해서 아니야, g야. g가 지금 x는 3a에 대해서 선대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보자. 이 전체에 있는 함수가 3a에 대해서 선대칭이야. 그럼 이 안에 있는 hx는 선대칭일까요는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ln에 대한 게 일단은 1대1 대응이라서 이 전체가 선대칭이라는 거지 이 안에 있는 게 선대칭일까는 뭔가 잘 모르겠고, 실제로 2차 함수랑 lnx를 합성을 해보면 선대칭이 아닌 뭐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얘가 선대칭이다는 뭔가는 잘 모르는 사실이니까 안에 있는 hx가 선대칭이다는 섣부르게 판단 안 해도 되고. 자, 근데
사실은 3에 대해서 선대칭이 맞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x 값을 계속 넣으면 모든 hx에 대해서 이제 3으로부터 떨어진 길이들이 다 같게끔 되니까 이 hx가 이제 x는 3에 대해서 선대칭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섣부른 판단은 안 되고 선대칭이랑 ln이랑 합성하면 선대칭일까? 그거는 뭔가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한 조건을 해석을 해보면 이제 선대칭이 나온다. 자, 그럼 hx가 나는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최고 차이 개수가 1일 테니까. 왜냐면 fx의 최고 차이 개수만 가질 테니까 x-3의 전체 제곱에다가 더하기 q라고 써주면 hx가 결정이 돼요. 이 조건이야. G의 4는 ln의 h의 4야. 이게 지금 ln의 5니까 h의 4가 5라는 뜻이고 여기다 4를 넣으면 1 더하기 q가 5니까 q는 4다. 이렇게 결정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문제에서 주어진 거를 다 결정했거든? 자, 2a는 2예요. 근데 f 프라임 더하기 2가 뭘까 하고 보면은 f 프라임에다가 f의 더블 프라임 x인가요? 2차 함수는 뭔가를 미분을 하게 되면 여기 h야. 얘 미분하고 다시 미분하면 2밖에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사실 h 프라임의 x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gx는 ln hx고. 그래서 문제에서 사실 구하려고 했던 게 3부터 5까지 h 프라임의 x, ln hx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정적분 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이제 합성함수 미분 적분법이랑 헷갈리면 안 돼. 이거 뭐 아무 연관도 없어. 그래서 그냥 부분 적분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적, 미, 적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돼요. 자, 그럼 얘는 얘 적분을 하고 ln hx 그대로 두시고 이제 5랑 3. 자, 그 다음에 빼기 하고 나서 인테그랄 3부터 5까지인데 얘는 미분을 할 거야. 그럼 h분의 h 프라임 이렇게 되는데 얘가 지금 문제에서 h 프라임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미분을 하면 h분의 h 프라임이니까. 그래서 얘를 적분을 하면 h랑 돼서 약분이 되겠지. 그래서 그 적, 미, 적 할 거니까. 그래서 hx에다가 hx분의 h 프라임 x 이렇게 하면은 얘 약분이 된다. 자, 그럼 얘는 도함수의 정적분이니까 이제 함수값으로 빼주시면 되고 얘도 그냥 식 잘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h에 5 그냥 한번 뭐 다 구하자. 여기다 5 넣으면은 이제 9죠. 아니야, 4 더하기 4니까 8이네. 8 ln 8 그래서 3 넣으면은 4 되네요. 그래서 4 ln 4 이게 지금 여기에서 8이랑 4는 이미 다 구했어. 그래서 8 빼기 4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럼 얘 계산을 해주면 이제 얘가 2의 세제곱이니까 탁 나가면은 24야. 얘는 2고 내려가면은 8이고 24에서 8 빼니까 마이너스 4에다가 16 ln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m이랑 n에 대한 게 이제 마이너스 4랑 그 다음에 16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냥 둘이 더해주면은 12다 하고 끝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30번이긴 한데 그냥 얘가 증가함수라는 거 잘 해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선대칭인 거 잘 해석해서 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f를 직접 구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게 이 문제를 왜 줬을까? 이 값을 맞춰준 게 왜 맞춰준 걸까? 하고 보자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좀 잘 활용을 했어야 돼. 그래서 적분까지 좀 마무리를 했고 미적분은 여기서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수능 딱 5주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컨디션 조절 잘 해서 실력의 향상을 꾀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거를 수능장에서 유감없이 발휘한다는 마인드로 컨디션 조절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마지막 해설 강의가 됐으면 좋겠네요. 수능 해설 강의 보지 마세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안녕.